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바이러스 센터를 경남 양산에 설립하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외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유회가 제안한 한중일 공동 백신 바이러스 연구센터가 양산 부산대병원 유휴지에 세우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해외협력기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 공산당 산하기구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팬데믹의 진원지였던 중국 시설을 유치하는 데 따른 파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현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를 표현했는데요. 이전 의원 페이스북을 잠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21일 우리 국민을 볼모로 중국발 생물학전의 교두보를 자처한다는 광고를 전 세계에 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엉망이 된 세계 상황을 본다면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도 취소해야 할 판인데 양산에 분소를 두겠다는 게 사실이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신종 바이러스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다가 유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혹여 양산에서도 생물학전에 쓸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짓을 하다가 유출 사고가 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앞마당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두겠다니 대한민국과 국민의 운명을 어찌 멋대로 재단하는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다양한 병원체를 취급하는 바이러스 센터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인 것이 맞지요. 특히 코로나는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발언했다는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미국 MBC 방송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모종의 사고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최고 보안구역이 봉쇄됐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소속 앤 리멍 박사는 9월 15일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26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앤 박사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처음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앤 박사와 앤 박사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 박쥐에 의해 전파됐다는 이론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동물원성 감염증 바이러스와 생물학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의 ZC45 또는 ZXC21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실험실에서 만든 인위적인 바이러스가 틀림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모종의 경로로 유출돼서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번졌다는 것인데요. 논문은 특히 ZC45나 ZXC21 바이러스, 이 문제의 바이러스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중국군 관련 연구소에서 발견됐고 분리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 22일이죠. 밥 우드워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가 다른 나라로 퍼지지 못하게 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경로라는 책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밥 우드워드 기자와의 5월 22일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코로나19가 다른 나라로 퍼지지 못하게 막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미국과 전 세계에 보냈을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도 9월 18일 코로나 중국 책임론을 다시 거론한 바가 있죠. 이런 원인들 외에도 미국의 반중 분위기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숙적이라 불리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조차 중국과 중국 정부는 새로운 악의 제국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역시 미국 내 분위기 비슷하지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 주도 바이러스 센터를 스스로 유치하겠다는 것은 미국 중심 보편적 질서에서 이탈해서 중국 공산주의 질서 아래 스스로 들어가겠다는 국제적 선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중 간 전방위 갈등 국면에서 일본의 참여는 미지수입니다. 또 중국이 자기 나라가 아닌 한국의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음모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국을 중국 질서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질서의 특징은 반기독교입니다. 반자유민주주의죠. 지금 한국은 친중이라는 거대한 동심원 안에서 친북한, 친사회주의, 친공산주의, 친동성애 등 반기독교 가치들이 혁명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반기독교 혁명의 완수를 위해 맨 먼저 뭘 하려고 할까요? 교회의 힘을 빼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어둠과 흑암의 영들을 동원해서 무지한 자들로, 미혹된 자들로 하여금 예배의 중단을 관철케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의도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에 갇혀있고 원시적인 기복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도록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는 드디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패한 겉사람의 영역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통치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젖을 평생 먹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생명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의 영으로 자라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아 우리의 지성, 이지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을 분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벌어진 타락한 죄성과 부패한 원죄를 극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선한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이고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지각까지, 우리의 지성 영역까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통치받고 우리의 혼의 영역까지 하나님께 다스림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길을 따라가게 하사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어 있고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 혼미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한국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꾸 연약한 교회들일지라도 하나님 아직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사오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예수의 군대 선악을 분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혹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거짓과 속임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선전선동의 모든 마귀의 괴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